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유병자 보험이긴 한데요. 최근 이번 달에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그런 보험을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 어른이 보험이라고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방송에서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텐데요. 19세 이상은 보통 어른으로 분류가 되죠. 그런데 제가 오늘 안내를 해드릴 이 보험은 어른이 보험이라고 해서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는 조건으로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어린이 보험이지만 어른이 보험이지만 유병자 보험이에요. 그래서 325에 해당이 안 되면은 가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태까지는 우리가 거절이 났거나 아니면 부담보로 났었던 그런 보험을 이제는 부담보 없이 할증 없이 서류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입하실 수 있고요. 일반암도 지금 여태 가입을 하셨던 그런 상품보다는 차별을 두었죠, 당연히. 예. 그리고 무해지 환급형이라 해서 일반 표준보다 30%가 저렴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가입하셨던 보험하고 비교하셨을 때 지금은 보험이 많이 올랐어요. 올랐지만 그래도 지금 무해지 환급형으로 비교를 한다면 보험료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생각을 하셨던 그런 분들이라도 한 번쯤은 또 증권을 보시고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수술비 플랜은 원래 유병자 보험에는 우리가 탑재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수술비 플랜이 어린이 보험도 다 가능합니다. 안내해 드릴게요. 네, 지금 유병자 보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통 30세 이전까지는 지금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 또는 진단 확정 및 추가 검진, 그러니까 그동안 약을 드셔도 상관은 없고요. 계속 꾸준히 치료를 받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입원 수술 같은 경우는 이제 예외 질환이 있어요. 뭐 맹장이라든지 아주 가벼운 뭐 폐렴이라든지 이런 질환이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이내에 질병 또는 상해로 입원 수술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2년 지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5년 이내에 암 또는 중증 질환인데 5년만 지나시면 돼요. 가입이 되십니다. 뭐 암도 상관없고요. 뭐 심장 질환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5년만 지나시면 가입을 하실 수 있는 조건이에요. 이게 지금 어린이 보험이에요. 어른 보험이 아니라. 그래서 어찌 보면 여태까지 유병자 보험으로 비교를 하시면 어린이 보험이기도 하지만 예외 질환도 많고 조건이 훨씬 좀 부드럽게 잘 받아주고 있어요. 네. 암을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데요. 여태 알고 있던 그 암 진단금의 면책 기간을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면책 기간은 뭐냐면 90일 면책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3개월을 보잖아요. 3개월 안에는 보장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가 불편하셔가지고 가입을 하셔서 바로 보장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암보험 같은 경우, 진단비 같은 경우는 항상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0일 지나서는 보장이 바로 개시가 되죠. 예. 그런데 감액기간이라는 게 또 있어요. 감액기간은 뭐냐면 제가 오늘 안내를 드린 건 1년이에요. 1년 안에는 50%, 1년이 지난 기준 시점에서는 100% 보장을 해드립니다. 근데 지금 여태 알고 있는 일반 보험, 그 암보험 같은 경우는 어린이 보험에는 표준체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유병자 보험이지만 표준체는 25세까지는 면책 기간이 없어요. 요거는 안내를 제가 그냥 드리는 거예요. 면책 기간이 없어요. 그런데 25세 이상에는 면책 기간이 있어요. 네, 그건 이제 제가 참고로 요건 안내를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일반암과 유사암을 지금 유병자 보험이긴 하지만 유병자 보험이라고 해서 이것 빠지고 저것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일반암과 소외감을 동일해서 지급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여태까지 암은 일반암에서 지금 빠져있는 것들이 갑상선, 기타, 경계성 종양, 제자리 암을 몇 프로를 줬었냐면 일반암의 10% 내지는 20% 지급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말씀드렸듯이 얘를 만약에 5천을 가입을 하잖아요. 그럼 얘도 똑같이 5천을 지급합니다. 네.
이게 이제 해당이 안 되죠. 네. 100% 드린다는 것입니다. 일반암하고 똑같이. 소외감도 가리지 않고 예를 들어서 갑상선암이다. 그러면은 똑같이 5천만 원 지급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유병자 보험이긴 하지만 우리 표준체처럼 똑같이 구분하지 않고 지급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그 일반암에서 그 뭐 TV 매체든 뭐 언론 매체든 이제 광고성이든 많이 이제 보시겠지만 일반암에서 제외가 되는 암이 있어요. 왜 이게 왜 빠져 있을까요? 일반암에서 왜 안 준다라는 것일까요? 그만큼 우리가 보장받을 확률이 많고 지금 재발률, 발생률이 제일 많은 암이랍니다. 남성분들은 전립선 암이고요. 그리고 대장 전막내암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이제 제일 말이 많죠. 예, 일반암에서 다 뺐어요. 그래서 소외감으로 다 분류가 되어 있고 방광암, 여성분들은 특히 유방 자궁은요. 지금 소외감으로 다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 암을 오늘은 일반암에 다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일반암에 다 속해서 분류 없이 일반암과 동일시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또 볼게요. 무해장급형이라고 그래서 이게 장점이 뭐냐면 우리가 표준 그러니까 이제 그 일반 그 보험으로 이제 가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환급금이 발생을 하죠. 그런데 이제 중간에 발생을 하지 사실은 만기 때 되면 다 소멸성입니다. 이제 소비자들은 만기 때 100% 다 돌려받는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렇지 않고요. 무해장급형이든 표준체든 다 만기 때는 소멸성이에요. 영원이에요. 100세 때, 때로는 90세 때 그때는 거의 환급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무해지 환급의 장점은 뭐냐면 일반 표준형보다는 보험료가 30% 정도 저렴한데요. 저렴한 대신에 납입기간 안에는 해지환급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점이 하나 있어요. 장점은 또 하나 뭐냐면 납입기간이 끝나잖아요. 납입기간이 끝나면은 한 100% 이상 환급이 발생이 돼요.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말씀드릴 때는 그때 가서 이제 건강하시면 뭐 해지하셔서 뭐 아이들 뭐 이제 뭐 자녀분들 이벤트 자금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주택 마련하는데 쓰시라고 제가 말씀도 드리기도 합니다. 네, 지금 325가 아니면 이제 가입이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안내를 드리는 척추춘만증, 아토피, 그다음에 ADH, 그다음에 이제 우리 선천성 질환, 그 혹시 그 간염 복균자 B형 간염 복균자를 많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가입이 안 되죠. 일반 보험에서도 받아주지 않고 아마 이런 질환들이 특히 심장 질환 있으신 분들은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플러스 이제 장애 있으신 분들 있죠. 장애인. 네, 다 가입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실손 의료비에서는 장애인을 구분 없이 받아주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뭔가 보험이 구색이 안 맞춰져요. 다 이것 빼라 그러고 저것 빼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오늘 안내를 해드리는 이 보험은 빠지는 거 없이 다 진단비, 수술비 다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가입이 여태 안 됐던, 거절이 났던 이런 그 뭔가 병명들을 우리가 조건 없이 325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다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5대 기간 질병하고 제가 1종 5종 수술비를 이렇게 좀 나열을 하긴 했는데요. 가입을 다 안 하셔도 돼요. 좀 이게 그 제가 1종에서 5종 수술비는 제가 왜 안내를 드리냐면 1종에서 5종을 가입을 하는 그 장점은 뭐냐면 뭐 임신 출산 있죠. 임신 출산. 그다음에 또 하나 뭐 이제 항문 질환이죠. 항문 질환. 뭐 치질이라든지 예, 요런 게 이제 지급이 돼요. 그래서 이제 1종에서 5종을 가입할 때 그거는 장점은 있지만 꼭 요거를 가입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왼쪽만 가입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뇌혈관, 심혈관 암이잖아요. 5대 기간
뭐 신장, 간, 폐, 예, 이렇게 해서 가입을 따로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합쳐서 뭐 이렇게 많이는 드리고는 있지만 이렇게 많이 가입을 안 하셔도 질병 수술비는 한 뭐 반 정도만 가입을 하셔도 제가 볼 때는 좀 유익하게 좀 혜택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플랜 예시를 제가 이제 그 안내를 드리는 거는 뭐냐면 가입은 5세부터 30세까지예요. 보통 우리가 유병자를 40세부터 가입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른이도 가입을 할 수가 있고 갱신과 비갱신을 나눠놨어요. 왜냐하면 왜 또 비갱신과 갱신을 나눠놨냐면 비갱신으로 했을 때 보험료가 좀 부담이 되실 수도 있는데 갱신은 뭐냐면 5년 정도 내지는 10년 정도 내 아이를 상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서 이제 건강해서 유지가 되면 회복이 된다면 다시 어떤 표준형으로 가입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조건이 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갱신으로 가입을 하신다면 보험료도 좀 부담이 없으시고 제가 오늘 이제 20년 갱신으로 제가 설계는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가입이 돼 계신 분도 있으시고 부담보로도 갖고 계신 분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뭐 거절이 나서 가입이 안 되셨던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요거 지금 20년 갱신으로 해서 보험료가 일단 저렴해요. 남성분, 여성분 요게 이제 그 20년 갱신으로 해서 이제 100세 만기로 짜긴 했는데요. 요거를 좀 줄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은 1억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원래 그 성인분들은요 유사암이 5천까지 안 들어가져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어른이도 5천만 원까지 유사암을 5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뇌혈관, 심혈관도요 5천까지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예,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원래 최고로 많이 가입을 할 수 있어도 유사암은 2천, 3천만 원까지밖에 가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유병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5천만 원씩 다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특히 수술비도요 5천만 원씩 다 가입이 가능하세요. 예, 이게 지금 키포인트예요. 사실은 예, 수술비도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렇게 비싸지 않고요. 그리고 62대 질병 수술비 또한 2천만 원까지 예, 플랜을 짜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1종에서 5종은 굳이 가입을 안 하셔도 요거는 사실 다 선택형이에요. 그래서 선택해서 하나씩 가입을 하셔도 됩니다. 암은 뭐 당연히 묶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세팅으로 해서 가져가실 수 있고요. 나는 좀 뇌혈관, 심혈관만 필요하다 하시면 그렇게 선택해서 가입도 가능하시고요. 또 이번 일당도 갱신으로 했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그 가장 핫한 간병인이죠. 간병인 지원보험.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번 일당을 10,000원만 가입을 해놔도 그 10,000원으로 간병인을 쓸 수가 있는데요. 간병인을 병원에서도 쓰실 수 있지만 집으로도 우리가 불러서 간병인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간병인을 최고 우리가 12만 원까지 쓸 수 있어요. 지금 한 8, 9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 12만 원까지도 쓰실 수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간병인이 10만 원 넘고 12만 원까지는 우리가 간병인을 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뭐 상위 특약은 당연히 좀 이렇게 추가적으로 넣어주시면 제가 볼 때는 유병자라 그래서 특약을 굉장히 뭐 이것 빼라 저것 빼라 하거든요. 근데 지금 플랜 같은 경우는 다 예외 없이 다 긍정적으로 다 가입을 해드리고 있고 지금처럼 갱신이 아니고 비갱신으로 하신다면 좀 이제 특약을 조금씩 이렇게 좀 낮춰서 가입을 하시면 좀 효율성 있게 좀 가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납입 면제도 지금 뭐 이제 뭐 뇌혈관, 심혈관은 아니지만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진단 받으면요 보험료를 똑같이 면제를 해주는데요. 사실은 장애가 좀 있으신 분들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납입 면제가 아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뭐 뇌경색 같은 경우 좀 많이 올 수 있는 확률이 좀 많거든요. 장애인 분들도. 그래서 좀 이런 활용을 해서 요번 달 가장 핫한 보험 상품이기 때문에 제가 좀 오늘 갖고 와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가입이 아마 여태 힘드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서류 심사 같은 경우도 굉장히 까다로워서 넣다 포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 너무 어려워서 나는 그냥 가입을 안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포기하신 분도 계시고, 또 부담보 있잖아요. 내가 그 보상을 많이 청구를 했을 때 회사에서는 부담보 또는 부담보는 뭐냐면 그 부위는 보장하지 않겠다라는 뜻이거든요. 내지는 서류가 꼭 들어갔었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서류 심사가 없죠. 그냥 통과되십니다. 325에 해당이 안 된다면 325도 우리가 예외 질환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저렴하게 보험료로 가입이 이렇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묶어서 이렇게 세팅으로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